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 주택 설계 기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택 설계를 또 다년간 오래 했지만 그래도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누구나 설계는 하고는 있지만 이 관과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예비 건축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동안의 사례를 비교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의 집은 과연 어떻게 지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앞으로 개선해서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몇 가지 사례들은 기존에 이제 제가 감리를 했던 현장이나 아니면 이제 제가 공사를 하고 제가 디자인한 현장의 사례를 같이 비교를 해드리고 그리고 해외 주택 사례를 같이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주택에서 이런 사소한 부분이 중요하냐 하면 사실은 이 주택에는 사실 중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설계 기술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뭐 우리가 창도 있고 뭐 단열도 있고 여러 가지 내부 공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고 꼭 좀 더 세부적으로 주택 설계가 고급화되면 아무래도 실내 거주하는 환경 자체가 다른 집보다 더 훨씬 편안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바로 설계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례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설계를 하거나 맡기거나 아니면 내 집을 지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주의할 점들을 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짓는 집이 이게 과연 집장사 집인지 정말 잘 짓는 건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숙지를 하시면 아마 집에 가셔서 그 본인들의 집을 한번 보시면 그 파악이 쉽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에서 꼭 필요한 디테일, 주택의 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사진 1번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그런 주택입니다. 뭐, 연립주택이나 뭐 단독주택, 뭐 업자들이 지어지는 집들 보면 발코니를 나가거나 외부 발코니가 있는 경우에 뭐 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턱을 높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시공 편의적으로는 좋지만 사실 미관적이나 어떠한 상황에서 볼 때는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공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사진 역시 같은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겁니다. 이 같은 현장이 아니고 다른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감리를 하다 보면 이 이제 일반적인 업체들이 짓는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례들을 제가 모아놓은 겁니다. 지금. 자, 세 번째 사진 역시 이 턱이 있어서 발코니 나가기가 상당히 불편하시죠. 이런 부분은 설계할 때 이게 방통 레벨에 맞게 창틀이 설치가 되고 외부 공간이 발코니 공간이 조금 다운이 되면 이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시각적으로도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설계할 때 꼭 중요하고 건축주 여러분들도 내 집이 만약 공사를 하실 때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다 하면 문틀 높이에 대해서 한 번쯤 얘기를 하셔서 낮춰서 시공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사진은 제가 이제 공사한 사진입니다. 용인에 설계한 주택인데 얘 같은 경우 하부 그 문틀 부분을 보면 그 문틀이 바닥에 상당히 내려와 있죠. 외부 발코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설계 기술들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건축 사무실에서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현장에서는 습관적으로 턱을 높여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건축주분이 이게 관여를 하지 않으면 알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1, 2, 3번 같은 공사를 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제가 그건 충분히 처음부터 다 제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턱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면 상당히 편리하다는 걸 나중에 아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다음 사진은 이제 외부 공간입니다. 이제 경사지에 있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단이 형성되고 그러면 상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불편하겠죠. 뭐 유모차도 들어오기 어려울 것이고, 뭐 물건을 들고 나르기도 어려울 것이고. 자, 다음 사진 역시 그 경사지에 그렇게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 경사진 외부 레벨과 실내 레벨을 충분히 설계 때 반영을 해서 1층 레벨을 충분히 잡아야 됩니다. 이런 걸 그렇게 잡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는 설계할 때 꼭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습관적으로 공사를 하신다면 이런 건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건축주분들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쉽게 알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잘된 설계를 할 경우 이런 부분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자, 다음 사진은 방금 같은 그 외부 현관 부분에 대한 레벨에 대한 잘된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런 턱조차도 주지를 않습니다. 현관문에서 외부로 경사를 자연스럽게 슬로프를 줘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없지만 그래도 간혹 약간의 턱이 필요하다, 5cm, 10cm가 필요하다면 이런 식으로 커버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은 편하기 위해서 짓는 건데 손 가는 대로 짓다 보면 앞에 보여준 사진처럼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가 중요하다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설계를 하고 건물을 짓거나 일본 건물을 지었을 때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면 잘된 설계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다음은 다시 이제 실내로 들어온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골조 공사 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이 사진은 뭐냐면 방통 타설 전입니다. 자, 방통이라는 게 뭔가요? 그 온수 코일이 들어가는 단열층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통을 치고 그 위에 마루를 깔기 때문에 보통 이 방통 높이가 12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이 하부 문틀까지 내가 이렇게 건축주가 가서 치수를 재보시면 120 언더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이제 바닥 레벨에 맞게 하려고 하는 거고, 아니면 저 문틀이 이 120보다 상당히 높다 그러면은 이 자체는 상당히 높게 설치가 되는 거예요. 하부 문지방이 높게 설치가 되어 있다면 내 집 문지방은 결국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니까 저 단계 때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이 단계를 무시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다음 사진 보시면 방통 마감이 다 돼가는데 화장실 턱을 한번 보세요. 10cm 이상 높죠. 이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집과 아닌 집은 쉽게 이 현관 문지방, 화장실 문지방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집장사 집들은 이렇게 문지방이 높습니다. 오늘 가서 그 우리 집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문지방이 높게 돼 있다면 내 집은 잘 지은 집이 아닌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사진도 보시면 화장실에 턱이 있게 되죠. 이게 저희가 나이가 들거나 아이들이거나 이 다닐 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 턱을 넘어서 다닌다는 게.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부 문지방이 나무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 썩는다는 얘기죠. 하부 문지방 같은 경우는 PVC 재질로 설치를 하거나 마블 제품을 써야 되는데 여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집을 공사를 하고 계시다면 지금 가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건 뭐 어디서도 얘기해 드리는 얘기는 아니니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이거나 앞으로 집을 지을 때 하부 문지방 디테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똑같이 나무 문틀로 돌아가 있다면 내 집은 말 그대로 저렴하게 짓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다음 사진은 하부 문지방이 지금 정확하게 구분은 잘 안 되는데 이게 PVC 제품인 것 같아요. 자, 방금 저 사진과 뭐가 다른가요? 지금 보양을 하고 있죠. 측면까지. 이런,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이 업체가 얼마나 정성을 들이냐 안 들이냐는 이 상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죠? 보양을 하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보여드린 사진 화장실 보면 턱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 그 지금 요 다음 사진, 요것도 잘 된 사진은 아니지만 지금 카페트가 앞에 그 발걸레가 깔려 있죠. 이건 문지방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여기는 이제 발코니에서 드나드는 저기 상황인 것 같은데, 자, 발코니라 하더라도 외부는 살짝 낮은 게 맞겠죠. 화장실이 만약에 이렇다고 보면은 문지방만 살짝 높다고 하면 그거조차도 안 되는 겁니다. 화장실은. 자, 다음 사진은 보면 얘도 역시 발코니 나가는 사진이지만 얘는 이제 그 하부 공틀에서 이게 움직이고 있죠. 높이가 거의 일정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되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죠. 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은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자, 방바닥 레벨과 하부 실 레벨이 똑같죠. 그러니까 화장실을 턱없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택 설계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공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는 먼저 이 문틀을 생각하고 공사를 이 업체가 하느냐 아니냐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이 내 방바닥과 이 하부의 그 문지방이 높이가 똑같다. 그러면 잘 된 집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앞에서 보여드린 사례처럼 문지방이 위로 많이 올라와 있다. 이게 결국 집장사 집인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 앞으로 짓는 집들은 이렇게 짓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건축주 여러분들이 의식이 올라가고 지식이 올라갈수록 이런 문제들은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사진은 이제 제가 그 세곡동에 설계한 주택의 사진인데 얘는 사실 외부 하부에 실이 있지만 그 턱은 없죠. 하부에. 그 벽체가 하부에 없잖아요. 근데 얘는 왜 그냥 밖으로 나가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 옆집 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짝 이런 턱 정도는 괜찮으나 이 무식하게 막 턱이 막 2, 30cm, 10cm 이상 뭐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는 이 설계가 잘 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공사도 마찬가지고. 그 문지방을 방통에 맞게 하는 공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는 않고 이 정성만 들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집장사들은 그렇게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려우니까 그냥 나중에 하는 걸로 생각하고 나중에 하는 게 공사가 훨씬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저렇게 방통 레벨에 맞추려면 미리 묻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정이 불편해서 잘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택을 짓거나 상가를 짓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더는 턱이 올라오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는 감리도 잘못된 거고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 주의하시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여러분들의 이제 안목을 위해서 제가 이제 해외 사례를 좀 갖고 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어떤가요? 바닥과 외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부에 창틀 실이 문틀이 이 바닥 레벨과 똑같죠. 이렇게 설계되는 게 FM인 겁니다, 여러분. 잘된 설계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건축은 좋은 걸 많이 보시고 해야 똥인지 된장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뭐가 좋은 건지 여러분들 스스로 구분할 줄 모른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설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설계를 하거나
현장에 가서 검측을 할 때 이런 그냥 무식하고 문틀 뭐 무시하고 이렇게 하시면 저는 집 장사 집을 설계자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신경 써서 도면에 꼭 표기를 하시고 현장 소장한테 꼭 주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골조 공사가 끝나고 마감 공사 이제 온스코일하고 방통 작업할 때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하부 문지방이 나무로 되어 있는지 마블로 되어 있는지 PVC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 자, 다음 사진도 해외 주택 사진인데 똑같죠? 다 일자로 쫙 얼마나 깔끔합니까? 고급 주택은 이런 게 설계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설계 디테일을 잘 살린다면 충분히 고급 주택을 만들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두 장의 사진은 제가 공사한 사진인데 문양동의 주택입니다. 지금 상부에 보양을 해놨는데 자세히 보시면 방통 레벨과 외부 턱 레벨이 별 차이가 없죠. 지금 덮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준공을 할 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하부의 실이 방바닥 레벨로 딱 숨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게 고급 설계 기술입니다. 자, 오늘 가셔서 여러분들의 주택에 한번 집을 한번 쑥 훑어보세요. 아니면 지금 골조 공사 중이시라면 마감 공사, 하부 문틀이 세워져 있다면 하부 실 높이가 몇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화장실 들어가는 턱, 발코니에서 거실 나가는 턱, 현관의 턱, 기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부분을 미리 한번 챙겨서 한번 보시면 내 집이 어떻게 잘 지어지고 있는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우리 조상님들은 뭐 턱을 높여가지고 자동차가 드나들기도 어려운 뭐 과거의 전통 건축이었지만 지금 현대 건축에서는 턱이 없어요, 여러분. 내 집 화장실에 턱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지금 짓는 건물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체크해서 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